독일에는 쿠플루스 알터라는 노인 돌봄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스템적으로 기부은행이라든지 노노케어처럼 비교적 정교한 모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사업의 핵심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네, 쿠플러스 알터라는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이런 이미지가 처음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쿠플러스는 거주지라는 뜻이고요. 저는 독일어를 잘 모르는데요. 알터는 노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주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인터넷, 그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거나 그 노인들의 작은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델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나 좋은 소셜 솔루션이 되는지 그 사례를 들어주는데요. 문 앞에 태블릿이라고 해서 이러한 비대면 시대의 스마트 기기를 알려주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전화로 편지 쓰기라고 해서 대신 편지를 메시지로 써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병원 후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을 보러 가기 힘들 때 대신 장을 봐주고 거기에 꽃도 함께 함으로써 어떤 감성적인 그런 즐거움도 주는 그런 배려까지 엿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옆집 여자라는 컨셉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막막할 때, 특히 힘들고 외로울 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동반자로서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쿠플러스 알터 봉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미지를 보면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대화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들은 우리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쿠플러스 알터는 어떠한 새로운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럿 테스트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전문 가이드를 동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작은 부분에서 하나씩 만들어내 나가는 그런 자발적인 동인이 있는데요. 즉 봉사의 주체는 그 소개에 의하면 기독단체에서 그런 것을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수민 씨가 은퇴 연구소에 소개한 글에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쿠플러스 알터는 거주지와 노령을 합한 말이라고 합니다. 즉 말 그대로 노인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노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가족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이어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지역 내 노인 문제의 상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이것이 주는 방향성과 그 김수민 씨가 본 핵심은 잘 잡아낸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노인들은 혼자 살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혼자 외롭게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일이고요. 또 들어줌으로써 그 단서를 가지고 그 문제점을 연결해 주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델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기부은행이라는 모델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로 이제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러한 그 주체는 주로 종교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만 형태를 보면요. 인지활동, 정서지원,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정보 제공, 주택 안전관리, 가사 및 일상지원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흡사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상자라든지 서비스에서 민감한 부분, 이런 부분을 빼고요. 특히 이것을 이제 포인트로 연계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만나본 기부은행 그
돌보미들,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은요, 어떤 포인트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꾸준히 삶 속에서 하던 봉사의 활동 자체를 더 넓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접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은 봉사 점수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까지도 제공을 하고 또 여럿이서 같이 팀을 짜서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봉사를 왜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서 체계를 잡은 것은 노노케어라는 겁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인 일자리로 참여할 수 있는 노노케어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안부 확인을 하고 말벗하고 생활안전 점검하는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원한 경우가 있어 보인다라고 밖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노노케어를 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요, 비싼 처지 또는 그 노인을 돌보는 마음, 이런 것으로 실제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돼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떠한 그런 따뜻한 말과 이런 정이 든다고 하죠. 그런 부분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모델로, 그러나 여기에 지원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 대상자라든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그 원래 취지의 봉사와는 조금 그 결이 다를 수 있는 문제점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노노 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효과 측면의 비용 편입 분석을 보면 재정 투입액 대비 실제로 이걸 제공하는 노인들, 수혜받는 노인들이 얻는 그 의료비 절감액이라든지 또 정서적인 혜택이라든지 어떠한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q 플러스 알터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q 플러스 알터는 거주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파일럿 테스트처럼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순전히 봉사의 관점에서 요구를 해결해주는 그런 데 집중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대상자가 누구냐, 또 특히 누가 주체가 돼서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의 마음을 살피는 것과 함께 더불어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라거나 노인 돌봄 이런 현장에 가보면요, 어떤 사회 취약자들을 도와주는 활동이 있어서 부족한 것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의 어떠한 그 준비라든지 이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봉사 영역도 더 이상 쉽게 그냥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벤처가 가진 혁신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로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문을 두드리는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모델로 성장해 가면 좋겠다라는 게 현업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당장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삶을 펼쳐갈 청년들이 이 일에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 없이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대신 퇴직하거나 은퇴한 시니어인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노인 일자리로 전환이 되지만 크게 경제적인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또한 어쩌면 지역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필요한 것을 사회적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독일의 q 플러스 알터 같은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고 지역사회에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모습, 현재의 모습, 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대처하는 어떤 혁신적인 그런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액티브 시니어처럼 굉장히 활동적인 선배님들의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테스트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지역사회 노인의 이야기를 돕고 실제로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삶은 그 삶을 살아가는 시니어라든지 그 혜택을 받는 분이라든지 모두 지역사회에서 이웃관계를 만들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요. 이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측면, 또 건강한 측면에서 단연 최고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 1막 2막을
돈을 벌고 현금으로 만들고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뒀다라면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삶을 지역사회, 특히 지역의 어르신, 지역의 부모님들 이런 쪽으로 돌리되 여기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